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장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네요. 저녁 7시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딱 좋은 그런 시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너무 늦으면 또 피곤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내일이 또 휴일이잖아요. 참 휴일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휴일도 길고, 음, 휴일이 너무 기니까 사람이 좀 따분한 것 같기도 하죠. 이게 뭔가 역동적인 그런 게 또 필요한데, 그런 삶의 모습들이, 또 삶의 그런 현상들이 좀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너무 단조롭잖아. 놀기만 하니까. 놀기만 해서 단조롭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막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든지, 자기 그 몸을 좀 귀찮게 해야 돼. 귀찮게 해야 합니다. 하여튼 뭐 귀찮게 한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좀 많이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가을에 전기를 한번 실컷 들여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 쪽도 가더라도 이제 그 자동차 다니다는 도로 하지 마시고 차 없는 곳으로, 뭐 공원으로, 산으로 이렇게 걷는 게 좋을 거예요. 맑은 공기 마시면서 기분 전환도 꼭 하시라는 겁니다.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납니까? 딱 메모리 생각나요. 메모리. 삼성 하면은 메모리다. 그 메모리 하면은 뭐 D램이죠. 또 D램 하면은 HBM이야. HBM. 그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가 많이 팔려야 돼요. 일단은 메모리가 많이 팔려야지 영업 이익이 늘어나겠죠. 매출도 늘어나겠지만은 영업 이익이 늘어나야 돼. 그 영업 이익이 요즘 엉망이다 보니까 주가도 엉망인 거죠. 야, 이 정도로 이렇게 엉망이 되나? 진짜 심각하나 하면서도 이거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됐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보세요. 쭉 보면 그 차트를 보면은 이게 좀 있어요.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고 그래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상승장 좋을 때는 상승 금방 해요. 또 하락장일 때는 좀 지겹게 또 하락도 합니다. 횡보도 하고 하여튼 긴 시간 동안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뭐 3년 정도 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딱 그런 시기고, 우리가 2021년 1월 달이죠. 피크 찍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하락세로 왔어요. 21년, 22년, 23년, 조만간 24년이 오는데, 한 3년 정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어오고 있고, 아주 재미없는 시기를 겪어옵니다. 바닥도 찍어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네요.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려울 게 없어. 무서울 게 없잖아요. 못 볼 것까지 다 겪어봤잖아요. 괴로운 과정도 다 겪어보고. 저랑 같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멘탈 하나는 아주 끝내주죠. 강철 멘탈일 겁니다.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런 또 시기도 있구나 하면서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대로 삼성전자 좀 많이 비꼬더라고. 보면은 뭐 삼성전자 사면 안 된다. 막 자꾸 그런 소리 하는 분도 있어요. 막 2차전지만 띄우는 분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2차전지 계속 올라가야지. 더 오르지도 않잖아요. 2차전지 계속 사라고 해가지고 결국 고점에 물린 분들은 어떻게 될 거야? 계속 오른다는 법 없어요. 10배씩 오르고 막 5배씩 오르면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삼성도 많이 올라봐야 2배예요, 여러분. 단기간 내에 봐더라도 그렇게까지 오르지 못합니다. 괜히 그런데 물렸다가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나 2차전지 사업 인전 하향화 되면은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배터리도 보면 지금 중국산 LF 배터리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산을 뭐 깔 게 아니라 워낙 경쟁력 있는 거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면은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렴한 차를 좀 원해요. 좀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현대 기아도 LF 배터리 막 지금 막 수입을 해가지고 현기차에 막 탑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테슬라도 쓰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실력은 있는데 NCN 계열만 하다 보니 결국 배터리는 좋아. 좋은데 가격이 비싸. 그리고 또 화재 위험이 있어요. 또 열폭주막 나고. 그래서 예전에 한때 LG와 거 써가지고 현대가 아주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사람들은 비싼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뭐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를 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국산 배터리가 좀 많이 팔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리튬 가격이 좀 변동이 또 심하잖아요. 또 비쌀 때 사가지고 또 리튬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또 걸로 갈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 보세요. 지금 보니까 바이든이 인기 너무 없어. 너무 엉망이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지금 보니까 그 미국 경제를 그렇게 좋게 만들지도 않나. 저 대통령 바뀌면 작살납니다. 또 이제 작살나요. 이제 친환경 다 필요 없어. 바이든은 또 바이든이 아니라 어, 누구야, 너 대통령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골 때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친환경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연기관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전기 다 박살 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그렇게 겪어보면 또 몇 년 동안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래 못 버팁니다. 버텨봐야 길건 뭐 3개월 이내야. 뭐 1년, 2년씩은 거의 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버티고 인내심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희 삼성전자 투자하는 분들 보면 아시다시피 이 오래 버틴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댓글 쓰는 정도 되는 분들이나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거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도망가고, 포기하고.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야. 원래 인간 자체가 우유부단하고 의지 박약이야. 의지 박약. 응? 그 약한 겁니다. 장기 투자 쉽지 않아요. 그 장기 투자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라는 게 모르겠어요. 뭐 30년, 100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보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까지 가는 거죠. 한 뭐 1년, 2년, 3년. 뭐 자기가 봤을 때 기준으로서 1년이면 장기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1년이 아니야 10년을 보는 분도 있고 5년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그럼 자기가 원하는 목표 때까지는 꼭 가시고, 원하는 수익률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차익 실현하고 떠나시면 돼요. 응?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내가 삼성전자 투자를 뭐 10년, 100년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일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왔으면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일반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1년 만에 받은 것으로 현재 추정이 돼요. 업계에서도 추석 이후에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다 보니 4분기부터는 업황 회복이 이제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일부터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북미 데이터 센터 이 고객사로부터 일반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버용 메모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불티나게 팔릴 거야. 서버용. 이 서버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엄청 많거든요. 수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마트폰하고 서버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PC는 좀 한번 깎인 것 같아. 그래서 향후 반도체 출하량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간의 고대역폭 메모리에만 치중했던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주문은 일반 서버용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향후에 D램하고 낸드 가격에 좀 훈풍이 불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밝히기도 합니다. 데이터 센터들의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최근까지 16주 수준을 보이다가 9월에는 한 8주 정도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재고가 정상 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서 고객사들의 이제 재고 조정이 일단락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적정량은 필요하겠죠. 적정 수준, 기간. 지금 클라우드 등 일반 서버 시장에서 예상보다 재고 조정이 좀 길어지면서 업황이 약화됐으나 감산 효과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 수급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대만의 그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4분기에 낸드 가격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0에서 5%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아직 뚜렷한 수요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공급업체들의 감산 효과에 힘입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D램 역시 4분기 공급 과잉에서 이제 부족 상태로 바뀌면서 D램 가격이 3분기 대비 17.8% 정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를 것이다, 그런 예상도 하더라는 거죠. 증권업계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하고 일반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동반이 상승하면서 4분기부터는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현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 서버 쪽이죠. HBM이 내년에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은 관련 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 능력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설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에 예약 주문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향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제 내년부터는 상승 사이클의 기울기가 이제 가파르게 이제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일단 증권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파르게. 저는 가파르기보다는 그래도 오를 겁니다. 완만하게라도 어디서 오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고 정 탈출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본전되면은 과감 없이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해요.